2016도 7104 판결 대통령 기록물 사본 포함 여부와 죄형 법정주의 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반하는 사례. 이 사건은 대통령 관련 문서를 다루던 사람들이 원본이 아닌 출력물이나 사본 형태의 문건을 외부에 전달하거나 보관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이다. 검사는 이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하였지만 하급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특히 문제된 문건들이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이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 파일뿐만 아니라 그 사본이나 출력물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만약 사본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처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통령 기록물법의 목적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헌에 가능한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법은 기록물 자체를 유출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본 문제는 비밀 누설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형벌법규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범죄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본이나 출력물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법문헌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된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과 확장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사법적으로 보아도 이 판결은 과잉 처벌을 방지한 사례이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는 문서를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넓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본을 통한 정보 유출이 더 흔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법의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전통적인 신체 감정 사건이 아니라 문서의 생성과 이동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해당 문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언제 생성되었고 어떻게 복제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일 생성 시각, 수정 기록, 저장 위치 등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과학 수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통해 문서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출력되었는지,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린터 사용 기록, 이메일 전송 내역,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등을 통해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내부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문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자 위협 분석이 핵심이 된다. 즉 정상적인 업무 행위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유출인지 구별하기 위해 사용자 접근 기록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 결국 이 판례는 디지털 시대의 문서 관리와 형벌법 해석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처벌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고 법 문헌의 한계를 지키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이는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